자, 어제에 이어서 고용산재 보험 신고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원도급 비율로 보수 총액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용산재 신고를 할 때 보수 금액을 원도급 보수 총액을 원도급 금액만 해서 100%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원도급과 하도급을 전부 다 합친 금액에서 원도급 비율을 곱해줘서 구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원도급 비율을 이용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공사 종류에는 일단 원도급 공사가 있고, 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공사 안에는 고용 산재 모두를 승인받은 현장과 고용만 승인받은 현장, 그리고 미승인받은 현장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 각 공사를 모두 취합을 해서 공사마다 그게 어떤 공사에 해당되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원도급 비율을 구하게 되는데, 이게 예제를 하나 보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이 회사에서는 A 공사는 원도급 공사에 해당되고 상세로 원도급이고 금액이 5천만 원. 그럼 여기서 원도급인지 고용산재 승인 현장인지 고용 승인 현장인지 몇 승인인지 기타 자재비 등인지를 구분하는 칸에 잘 적어 놓으면 일단은 적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A공사는 원도급 공사니까 원도급 현장에 5천만 원을 적고, B공사도 원도급 공사면 2천만 원인데 원도급 공사에 2천만 원을 적습니다. C공사는 고용산재 승인 현장이라고 볼 때, 그러면 고용산재 승인 현장에다가 적고, D공사는 고용 승인 현장인데 이 경우에는 고용 승인 칸에다가 적게 됩니다. 그리고 E공사는 고용 산재 미승인 현장, 미승인 현장은 미승인 현장 칸에다가 적게 되며, F공사는 또 C공사와 마찬가지로 고용 산재 승인 현장입니다. 고용 산재 승인 현장은 고용 산재 승인 칸에다가 적게 되죠. 그럼 각각의 합계를 한번 더 해보면, 자재비가 빠졌네요. 자재비도 300만 원은 기타 자재비 칸에다 적고, 임대료도 공사에 관계된 게 아니니까 기타 칸에다가 적습니다. 자, 그럼 전체 공사 수익금의 합계는 여기 있는 금액을 전부 합한 금액이 공사 수익금 합계가 되겠죠. 그 원도급 공사의 합계는 7천만 원, 고용산재 승인 현장 합계는 1,500만 원, 고용 승인 현장 합계는 3천만 원, 미승인 현장 합계는 2천만 원, 기타 자재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공사 금액이라는 것은 여기 말한 자재비, 임대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니까 원도급 금액, 고용 산재 승인 금액, 고용 승인 금액, 미승인 금액, 여기서 위에서 살펴보면 7천만 원, 1,500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을 합친 금액이 순공사 합계 금액이 되겠죠. 여기서 표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도급 공사 1번 고용 산재 승인 현장 2번 고용 승인 현장 3번 미승인 현장 4번 기타를 5번이라고 봤을 때 순공사 금액 합계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합계를 해보면 1억 3,5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고용 원도급 공사 합계라는 것은 미승인 현장을 빼고 고용 보험이 승인된 현장을 말하는데, 이때는 원도급 현장,
고용 산재 승인 현장, 고용 승인 현장 을 합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1번과 2번과 3번을 합치면 되겠죠. 7천만원, 1,500만원, 3천만원을 합치면 1억 1,500만원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산재원도급 공사 합계는 산재가 들어가는 공사를 합쳐주면 되겠죠. 그거는 원도급 공사 고용 산재 승인 현장, 즉 1번과 2번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 1번과 2번의 합계는 8,500만 원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고용 원도급 비율이라 하는 것은 여기 고용 원도급 공사와 순공사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고용 원도급 공사 합계 나누기 순공사 금액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여기서 계산하게 하면 1억 1,500 나누기 1억 3,500 곱하기 100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하면 85.19%가 나옵니다. 이 85.19%가 고용 원도급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산재 원도급 비율은 산재 원도급 공사의 합계, 여기 있죠. 산재 원도급 공사의 합계 나누기 순공사 금액의 합계, 순공사 금액의 합계. 그러면 8,500만 원 나누기 1억 3,5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산재 원도급 비율은 62.9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비율을 가지고 보수 총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원도급 비율은 이런 식으로 구하고 원도급 비율을 이용해서 보수 총액 구하는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도급 비율을 이용한 보수 총액 산정하기. 자, 우리가 보수 총액을 산정할 때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금액과 원가계산서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죠. 일단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 이거는 보통 본사직원이 되겠죠. 본사직원의 급여, 상여금 등이 손익계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직원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비과세 금액이 500원이다. 그러면 보수총액은 4,500원, 500원을 뺀 4,500원이 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4,500원은 대표이사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1,000원이었다. 공제금이 비과세 금액이 없다면 보수총액은 1,000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계는 본사직원의 급여와 상여금, 즉 본사직원의 노무비는 보수총액은 4,500원과 1,000원을 합친 5,5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가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계정과목을 보면 급여가 있지요. 이거는 보통 현장 상용 직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급은 일용노무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현장 직원 급여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공제액이 따로 없다고 했을 때 5,000원 보수총액은 5,000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일용노무자 작급이 10,000원이면 보수총액도 10,000원. 그리고 외주공사비가 따로 잡혀 있을 텐데 외주공사비가 30,000원이다. 그런 경우에는 하도급 노무 비율 30%를 적용해서 3만원 곱하기 0.3을 하면 9,000원이 보수총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30%는 2024년도의 하도급 노무 비율이 30%인데 이거는 해가 지나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비 중에서도 근로자 사용분에 해당되겠지요. 근로자 사용분이 총액이 20,000원이라면
이것도 하도급 비율 30%를 적용해 줘서 2만원 곱하기 0.3을 하면 6,000원이 보수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친 금액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보수 총액을 한번 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다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원도급 비율을 이용한 보수 총액을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도급과 하도급을 아예 구분해서 원도급으로만 산정, 하도급 금액은 빼고 원도급 금액만 가지고 산정하는, 즉 100% 원도급인 경우 본사와 현장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사의 산재보험은 본사 직원 본사 상용 직업의 보수를 넣게 되는데, 위에서 표에서 찾아보면은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급여의 개가 되겠죠. 여기서 1번 5,500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본사 고용보험은 손익계산서상의 급여와 원가계산서상의 현장 상용직 급여 2번을 합쳐주면 됩니다. 결국 1번 5,500원 더하기 5,000원 하면 1,500원이 되겠죠. 3번 현장의 산재보험은 원가계산서상의 급여, 작업, 외주공사비, 자인비 사용분의 30%, 외주공사비의 30%, 이 네 가지의 합계인 3만원, 이게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고용보험은 아까 말한 원가계산서에서 나온 금액 중에서 현장 상용직 급여를 제외, 그리고 장비도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장비 사용분도 제외해서 3만원에서 5천원과 6천원을 뺀 3만원에서 빼기 5천원 빼기 6천원을 한 19,000원이 보수총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원도급 100%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원도급 비율, 아까 여기서 원도급 비율을 한번 구해 봤었죠. 아까 구해 본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나온 원도급 비율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원도급 비율을 50%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거는 고용 원도급 비율과 산재 원도급 비율이 똑같이 50%로 계산됐다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본사의 산재보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사 상용직은 원도급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본사 직원은 그 하도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본사 상용직 급여는 원도급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수총액을 전체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 산재보험은 아까 위에 표에서 본 손익계산서상의 보수총액 5,500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사항이 중요하죠. 그 비율을 적용하지 안 한다는 사실. 두 번째, 본사 고용보험은 일단 본사 상용직 급여에다가 현장 상용직 급여를 더해주게 되는데, 본사 상용직 급여는 100% 그대로 5,500원 그대로 들어가고, 현장 상용직 급여에다가는 원도급 비율 50%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 5,500원은 그대로 넣고 더하기 2번
5,000원에 원도급 비율 0.5를 곱해준 값이 보험사 고용보험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8,000원이 나오게 되죠. 세 번째, 현장산재보험. 현장산재보험은 원가계산서상의 보수총액의 곱하기 원도급 비율을 해주면 됩니다. 즉 3만원에 0.5를 하면 15,000원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현장의 고용보험. 현장의 고용보험도 원가계산서상의 보수총액에서 현장 상용직급여를 빼고 장비 사용료도 뺀 금액에 원도급 비율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즉 4번 3만원 빼기 5,000원 빼기 6,000원 전체의 50%가 50% 하면 9,500원이 보수 총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네 가지 비율을 곱하는 게 중요한 점은 본사 상용직에는 원도급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즉 여기 보면 1번 그대로 적용됐고 고용보험에서도 1번은 그대로 적용되고 2번에만 50%를 적용해 주죠. 그리고 현장의 경우에는 현장 원가계산서상의 보수 총액 전체의 50% 원도급 비율을 곱해준다는 거. 그리고 고용보험도 보수 총액 전체의 원도급 비율을 곱해준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